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쓱 했었는데, 경우의 수 단어는 크게 보면 딱 3개밖에 없다. 하나는 합의 법칙, 하나는 곱의 법칙, 하나는 여사건. 또는 여사건이 아니라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딱 요 3가지. 그 3개의 공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순열조합도 마찬가지야. 순열조합에서 배우는 공식 몇 가지 있어? 라고 물어보면 크게 보면 딱 2가지밖에 없어. NPR과 NCR.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에서 분명히 어려울 거야. 어디가? 경우의 수가. 알았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주어져 가지고 이 상황에 맞게끔 너희들이 P를 쓸래, C를 쓸래, 합의 법칙으로 더하러 갈래, 곱의 법칙으로 곱하러 갈래. 그리고 혹시 적어도를 포함한다면 여사건으로도 풀어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합의 법칙이 좀 중요한 거가 너희들이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2가지, 3가지로 나뉠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이거일 때, 두 번째 이거일 때, 세 번째 이거일 때. 그렇게 한 3개 정도로 경우를 나눴다면, 구간을 나눴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이든 여사건이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기로 가겠지. 더한다는 사실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 대비를 진짜 제대로 좀 해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475번 가보자. 1 2개 2 2개 3 2개 5 하나 7 3개 이렇게 총 10개의 카드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적어도 2장의 카드를 꺼내고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자, 일단 적어도 2개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녀석을 어쨌든 뭐해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자연수는 어떤 수야? 여기에 있는 수들을 여러 번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근데 몇 개 이상? 2개 이상. 3개를 꺼내도 되고 4개를 꺼내도 되고 10개 다 꺼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녀석으로 곱해서 만들 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는 결국 뭐다? 2가 2개 3이 2개, 5가 하나, 7이 3개가 들어있는 수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적게 꺼낼 수도 있으니까 약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 녀석의 개수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적어도 2개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 그냥 약수기만 하면 돼? 네, 지금은 돼요. 왜? 1, 2개 꺼내서 1도 만들 수 있거든. 다 꺼낸 건 문제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얘들아 1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 이 녀석의 약수 중 1을 제외한 약수의 개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1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답입니다. 72 아니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냐? 요런 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만든 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487 가볼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숫자 카드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순간 개수가 바뀌는 순간 너희들이 또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조심 좀 해야 돼. 알았죠? 예, 갑시다. 487 가보자. 487 함수의 개수 쪽이네요. 함수의 개수면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녀석이다. 그치? 자, 일단 가보자. 역함수 존재 또 나왔다. 그치?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함수가 되죠? 그렇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갈 때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냥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뭐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점점점점 해서 1. 즉 8팩이 답이다. 그치? 그런데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건 우리 확통 때문에 그래. 혹시 너희들은 확통 하잖아. 너희 둘은 문과 학교잖아. 그치? 잠깐만, 맞다. 너네 학년은 확통이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던데. 그지? 너네 학년부터 바뀌었다던데. 100% 확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100% 확통이었거든. 미적을 개설을 안 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개설한다더라. 그래서 좀 수학 잘하는 애들은 미적분으로 선택해도 된다고 하던데 너네 미적분 할 거냐? 확통 할 거냐? 확통? 모르겠어. 확통? 오케이. 하긴 2학년 과목이 아니니까 그치. 3학년 때니까 선택이 되겠지. 어쨌든 갑시다. 지금은 수요조사 정도일 거야. 나중에 제대로 선택할 거라서 지금부터 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수투를 배워보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겁니다. 알았죠? 자, 가보자. 어쨌든 F1은 5. 뭐?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세요? 5로 가주세요. 자, 1은 5로 가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 1부터 5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FK는 K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놈으로만 가야 돼.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야. 만약에 1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3은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3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4는 4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 2로 갔다고 치자. 두 가지 방법. 그 다음 마지막 5는 5 미만으로만 가야 되는데 남은 게 4밖에 없네.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보면 몇 가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됐니? K보다 정의역값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6, 7, 8. 6, 7, 8. 얘네들.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지. 대신에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그래서 그들이 곱하는 거니까 48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순열조합을 이용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로 넘어가면은 난이도가 꽤 높아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 설명 좀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숙제 풀이는 끝났는데 경우의 수는 그래서 크게 공식으로만 치면 사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더할래, 곱할래, 아니면은 전체에서 뺄래.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안에 좀 세부적인 유형들로 들어가 보면은 뭐 아까 나왔던 약수의 개수라던가 또는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던가 또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라던가 하는 이런 독특한 녀석들이 좀 있을 뿐인 거지. 그치?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녀석들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지. 그 외 나머지는 너희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 짜집어 가지고. 그 짜집을 수 있는 재료를 하나 더 던져주는 게 바로 오늘 하려고 하는 순열과 조합이에요. 자, 오늘 순열조합 같이 진행할게. 너희들은 큼직큼직하게 오늘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순열조합 같이 해버릴게요. 시간 될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숙제 풀이는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하빈아, 순열과 조합의 정의가 뭐야? NPR, NCR. NPR이 어떤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값을 계산하시오 말고. 기억 안 나나? NPR이 대충 어떤 의미였지? 의미로만. 민서가.
n개 중에서 r개를 지금 뭔가 계산식이랑 정의가 섞였어. 곱한다니. 아, 고르는 거? 아, 그렇지. 고르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 우리는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잖아.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 보면은 이 개념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수학하에서도 중요하고요. 뭐냐면 방금 민석이가 n개라고 했는데 그 앞에 반드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붙여놔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야. 알았죠?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똑같은 게 섞여 있다면 순열과 조합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1, 2개, 2, 2개, 3, 3개 이렇게 있을 때는 7개 중에서 몇 개 뽑기가 아니잖아. 그치? 왜? 1, 2개는 똑같잖아. 3, 3개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뽑고자 하는 대상 중에 다 다른 것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 우리 나중에 확률과 통계로 가보면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일 때의 순열이라는 유형이 또 있거든. 똑같은 게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이 정해진단 말이야. 수학하에서도 나올 수 있어. 똑같은 바구니가 있고 다른 공 6개가 있으면 공을 골라야 돼, 바구니를 골라야 돼. 똑같은 바구니가 3개, 서로 다른 공이 7개. 7개 중에 골라야 돼, 3개 중에 골라야 돼. 당연히 7개 중에 골라야지. 왜? 바구니 3개는 똑같은 거잖아. NPR에 그 N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NCR에 N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어. 문제를 푸는 키워드. 어쨌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뭐하는? 고르는 경우의 수 또는 방법의 수입니다. 조합도 의미로 치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거든? 중학교 때까지 또는 경우의 수 단원까지는 전부 다 뭐만 하고 있었거든? 저기로 가보자. 함수의 개수. 요 2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밑에 거로 가자. 위에 건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에 내가 얘 경우의 수 얼마야? 325라고 했을 때 그 3이 왜 만들어진 거야? 6한테 대응받을 공역의 원소를 6, 7, 8 3개 중에 하나 골라보자잖아. 그 다음에 얘가 왜 2야? 3개 중에 남은 거 2개 중 하나를 고르자. 2개 중 하나를 고르자잖아. 다른 예시로 가볼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경우의 수는 숫자 카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가 있었을 때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4, 3, 2라고 한다고. 왜 4고 왜 3이고 왜 2야?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3개 중에 하나 고르기, 2개 중에 하나 고르기. 하나만 골라왔거든, 여태까지. 그걸 결국 경우의 수로 썼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지. 이거를 굳이 하나 고른다고 하지 말고 4개 중에 3개를 한 방에 뽑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여러 개를 동시에 한번 뽑아보자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 2, 3, 4 숫자 카드에서 그냥 1, 2, 3을 뽑은 거랑 뽑아서 나열해서 100의 자리에 누가, 10의 자리에 누가, 1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까지 고민을 해보는 그 2개가 다른 경우의 수지.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뽑을 때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할 거냐? 뽑는 순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뽑았는지에만 포인트를 맞출 거냐?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야.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의미로 가보면 순열의 정의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 저 3, 1, 2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1, 2, 3, 4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2개를 뽑고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는 순서만 생각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처음 뽑은 걸 100의 자리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10의 자리, 세 번째는 1의 자리를 쓰기로 약속만 해버리면은 그냥 뽑는 순서 생각하자가 결국 나열하자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 이렇게 해야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너네가 간편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순열의 정의를 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뽑아서 나열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로 구분을 지어주면 좀 더 다양한 문제 풀기 편하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뭘까? 방금 교과서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순열의 정의 뭐였어? 뽑아서 나열. 다시 한번 순열을 뭐라고 생각해보자. 뽑고 나열. 자, 뽑고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순열은 뭐라고? 뽑고 뽑는다라는 거는 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뽑자니까 뭐야? 조합이네, 조합. 그리고 그 고니까 그리고 and 동시에란 얘기네. 곱해야지. 누구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그래서 결론. 우리는 순열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조합을 늦게 구하러 가보자. 뭐 하면 된다? 순열의 수에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순열을 너네들이 쫙 배우고 나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지. 맞죠? 그래서 NCR의 계산 방법은 NPR, N개 중 R개를 뽑는 순열의 수에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면 돼요. 나열은 할 줄 알지. R개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 R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순열만 잘 알고 있으면 조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순열 NPR 계산하는 방법 너네 기억하냐? 왜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마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 갈게요. 오늘은 순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뭐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주면서 나오는 정수들을 다 곱하세요. 그때 마지막에 곱하는 거를 외우라고 해서 외웠다면 그거는 하지 말고 마지막에 누구를 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 몇 개를 곱하냐라는 것만 포인트 맞춰주면 돼. 몇 개 곱해? R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P에 2를 구한다. 그럼 뭐 하면 돼?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몇 개를 곱해? 2개만 곱하면 돼. 그래서 4, 3이잖아. 예를 들어서 11P에 3도 마찬가지지. 뭐 하면 돼? 1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만 곱하세요. 이거거든. 그게 바로 NPR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은, NCR의 계산 방법은 결국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해? R개를 곱한 다음 뭐로 나누세요? R팩으로 나누세요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둘 다 뭐다?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즉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근데 하나 더 있다. 한 줄 비워놔야 돼. 쓸 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 해보자. 여기서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잠깐 패스하고 밑으로 갔다가 오자. 뭐 하러 갈 거냐면 순열과 조합에서의 여러 가지 성질들 좀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순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NPN의 정의가 뭐야? 의미가 뭐야? 의미가. 몇 개 중에 몇 개 뽑자.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자. 다른 말로 뽑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냥 몽땅 다니까. 그냥 이거는 N개를 나열하자라는 거랑 같은 의미라서
그냥 n부터 n-1, n-c부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그냥 쭉 다 곱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그 녀석을 그렇게 쓰지 말고 뭐라 쓰기 약속했잖아.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얘가 아까 분모에 들어갔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성질, np의 1은 얼마예요? n개 중에 한 개를 뽑아보세요. n. 맞죠? 그 다음에 그거는 조합에서도 마찬가지. 조합에서도 한 개를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 n이야. 왜? 한 개를 뽑을 건데 뽑는 순서가 있냐? 없지. 그냥 하나만 뽑고 끝이라서 순열로 물어봐도 n개 중 한 개 뽑기는 n. 조합으로 물어봐도 n개 중 한 개 뽑기는 n. 그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 순열,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야. 각각 파이와 h로 쓰는데 그 녀석도 n개 중 한 개 뽑기는 무조건 n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np의 제로. 자, 이거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의미로 해석을 해보세요. np의 제로가 뭐야? n개 중에 몇 개 뽑기? 0개 뽑기.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합이나. 여기 분필 4개가 있어. 0개를 골라봐 라고 하면 너는 뭐 하면 돼? 안 고르는 거 가만히 있다라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의 방법이 있지. 그래서 뭐예요? 그냥 1이죠. 왜 1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의미로 한 번만 해석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0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꼭 애들이 0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녀석은 조합에서도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민서가 NCN으로 가보자. NC의 N은 얼마야? 1. 그렇지. 잘 알고 계시죠? 의미로 역시 해석을 해보면 N개 중에 N개 뽑기. 그냥 순서 없이 뽑는 것만 하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 있거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에서 특이한 성질이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첫 번째. NC의 R과 N-C의 NC의 N-R 같은 거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시죠? 이 녀석은 어느 용도로 써? 예를 들어서 5C의 3 같은 거 계산할 때 5C의 2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고 계산해보면 10. 예를 들어서 7C의 5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7C의 5를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7C의 2랑 같아지니까 암산해주면은 21.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용도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는 것도 뭐 물어볼 수 있지만 증명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물어보고 보통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조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또 있어. 뭐 있냐면 요거 이제 기억나나 모르겠다. 뭐 있냐면 두 개의 조합을 더해요. n-1c의 r과 n-1c의 r-1.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얘들아? 더해주면 뭐 나오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 얘는 NC의 R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진짜 잘 기억해 두세요.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녀석 뭐 학교 교과서에서는 확통에서 주로 나오겠구나.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서 자꾸 확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응용형 문제를 꽤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단원? 이항정리라고 하는 단원으로 가보면 굉장히 뭔가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수학 하에서는 쓰긴 써. 배우긴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보통 얘는 수학 하에서는 증명 대상 정도로만 물어보고 끝이고 그리고 응용형 문제로는 자주 물어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확통을 염두에 두는 너네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증명이야, 증명. 얘가 왜 성립한지 증명해봐 라고 하면 너네 지금 증명할 수 있겠어? 뭐 공식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을 해? 자, 지금 너네가 증명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조합을 너무 지저분하게 알고 있어. 물론
계산을 하기에는 이게 훨씬 간편한 거 우리 알아. 근데 증명을 하는 용도로는 중략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은 증명이 힘들지. 아니, 뭘 곱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잖아. 중간중간에 여기가 뭐 n-r 플러스 1인데 중간중간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분을 함부로 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등장하는 또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간다. NPR의 정의가 계산식이 뭐였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자였지. 그치? NPR에서부터 출발할게요. NPR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r개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r번째는 n-r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팩토리얼을 쓰고 싶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내려가고 싶어. 그럼 뭘 더 곱하면 돼? 얘보다 하나 작은 거,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쭉 해서 1까지 쭉 다 곱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분자가 뭐가 되잖아? 그냥 n팩이 되잖아. 근데 원래 흰색 식이랑 노란색 식은 달라졌지. 분자 이상을 곱해버렸으니. 그래서 분모도 곱하는 거야. 누구를? 똑같은 녀석. n-r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다시 뭐라고? n-r부터 1까지 전부 다. 그 의미가 뭐네? n-r의 팩토리얼이네. 그래서 npr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n팩. 분모 n-r팩. 그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 뭐? n팩이란 말은 n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다 곱하는 거잖아. n-r팩도 마찬가지야. n-r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다 곱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중간중간에 누구를 곱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식이다 보니까 이걸 어느 용도로 사용해 버릴 거야? 증명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열에서 다음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모든 P들을 다 이걸로 바꿔주면 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NCR 자체의 정의가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건데 NPR의 정의가 뭐야? 왜 또 쓰냐? NPR의 정의가 뭐야? 방금 N팩에 나누기 N-R팩이라고 했거든. 그럼 그거를 뭐로 한 번 더 나눠주면 R팩으로 나눠주면 바로 조합이 되겠다, 그치? 얘가 바로 조합에서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조합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거 지금 시간 줄게요. 증명해봐요. 요 식 증명해봐. 기기. 응? 일단 지금 이 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야.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너희들 학교 시험에도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 하나는 빈칸 추론형 예시고 다른 하나는 빈칸 추론형도 가능하지만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요 녀석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빈칸 추론형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예시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5C에 3이 있다고 해보자.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야? 5명 중에? 그렇지, 3개 뽑기.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 5명이 있었어. 그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표라고 하든 패싸움을 하러 가든 옆 학교랑 동아리를 만들러 가든 한다 치자. 만약에 그냥 5명의 친구들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친한 무리가 한 명이 더 6명, 6번째. 전화가 오면서 우리 무리에 꼈다고 생각해봐. 그럼 6번째, 6시에 3은 6명 중에 3명 뽑기잖아. 그 6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마지막에 새롭게 전화가 와서 우리 무리에 낀 그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축구 선수를 뽑는다 치면은, 축구 대표를 뽑는다 치면은 축구를 졸라 잘해. 손흥민이 전화가 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뽑아야 되겠지. 근데 전학 온 놈이 축구도 잘 못하는데, 우리랑 아직까지 축구 게임도 많이 안 해봐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팀워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럼 뽑으면 안 되겠지. 안 뽑는 경우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전학 온 녀석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면 걔는 뽑고 원래 있었던 5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뽑아도 되겠네? 맞죠? 두 번째, 걔를 뽑지 말고 그리고 원래 있던 5명 중에서 우리끼리에서 3명만 뽑자 할 수도 있잖아. 전학 온 놈을 포함하는 경우나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얘야. 지금 순서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요게 바로 자리 바꿔주면 얘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즉 빈칸 추락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얘들아. NCR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N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그 N명의 사람들 중 대표 R명을 뽑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뭐랑 뭐? 마지막 N번째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라서 그 마지막 N번째 사람을 뽑지 않는 경우와 뽑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1. N번째 사람을 뽑지 않는 경우. 2. N번째 사람을 뽑는 경우. 하면서 네모 박스 안에 다음은 이 식을 증명한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쓰시오. 빠바바방 나오면은 그게 첫 번째 증명이야. 알았지? 나는 옛날에 그렇게도 증명 많이 해줬는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뭐 이 녀석이 그냥 다음 식의 성립함을 그냥 증명하시오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서술형 문제지. 그치? 서술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거는 잘 써뒀으면 좋겠다. 증명 간다. 먼저 좌변을 구해보는 거야. 좌변은 n-1c의 r 더하기 n-1c의 r-1인데요. 증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는 바로 뭐다? 재. 그래서 n-1c의 r을 저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요 식 다시 한번 형태 좀 보고 가자. NCR이 뭐다? 분수꼴을 띈다.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앞에 거. n-팩.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뒤에 거 r-팩. 뒤에 거 팩이랑 뭐가 하나 더? 둘이 뺀 거. C를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것들을 뺀 놈의 팩. 그게 바로 조합의 정의다, 그치? 그럼 여기로 와보자. 자, 요 조합을 저런 분수꼴로 바꿔보자. 분자는 뭐야? 앞에 거 팩토리얼. 분모는 뭐야? 일단 뒤에 거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둘이 뺀 거. n-1에서 r을 빼주면 n-r-1이다, 그죠? 그놈의 100. 첫 번째 조합 바꿨어. 두 번째 조합도 바꿔보자. 앞에 거 100. 분모는 뒤에 거 100. 그리고 둘이 빼보면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n-r 100 됐지?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 그 다음 과정을 잘 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분수꼴 더하기 분수꼴이야. 하빈아, 자꾸 하빈이만 묻네. 민서가 분수 더하기 분수 우리 어떻게 계산해?
통분을 합니다. 그럼 통분을 할 거예요. 그 통분이 중요하다. 분모가 얘도 쟤도 둘 다 곱 계속 여러 개를 곱하고 있지. 그럼 통분을 하려면 얘가 가졌지만 쟤가 없는 놈을 좀 곱해주고 얘가 가졌지만 얘한테 없는 놈을 좀 곱해주면 그게 통분이지. 자, 비교해보자. 뭐랑 뭐? 이거 연관성 있잖아. 누가 더 몇 개 곱해져 있어? 요 놈과 요 놈만 비교해봐. 더 많이 곱해진 놈이 누구야? 요거죠. 누구 더 곱해져 있어? R 하나 더. 그럼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네? R을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하는 게 통분입니다. 뭐로 통분됐어? R 팩토리얼. 두 번째. 뒤에 거도 보자. n-r-1팩과 n-r팩을 보자. 누가 더 많이 곱해져 있어? 뒤에 거. 누구 더 곱해진 거야? n-r. 그래서 앞에 놈에다가 분모 분자에 n-r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통분된 거야. 분모가 뭐로? n-r 팩으로. 그러면 이제 분자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분자를 보자. 일단 분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게 있네. 그게 바로 누구야? n-1팩. 그럼 걔로 묶었다 치면 남은 것만 써보자. 앞에 녀석은 n-r. 뒤에 녀석은 r. 마이너스 r과 r이 보이네. 사라지자.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됐네? 분자가 뭐가 됐네? n 곱하기 n-1팩. 뭐야? n팩. 그리고 분모를 그대로 가보자. r팩, n-r팩. 그게 뭐야? 우린 알고 있죠. NCR이라는 거. 해서 증명 끝이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학교 시험에 가끔이지만 나옵니다. 연습해둬야 될 거야. 어디가 좀 어려워? 통분. 생각보다 팩토리얼이 껴있을 때 통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알았죠? 요거 증명 잘 써두길 바래요. 뭐야? 언제부터 내가 녹화하는 거야? 쓰세요 다음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조합은 성질이 5가지다 보니까 순열은 성질이 3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특수한 상황이 요 2가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이라던가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은 뭐다? 딱 풀이 방법을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형화되어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이라서 일부러 유형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 나머지가 또 있지. 기타 등등등등. 독특한 상황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는 그 제한 조건이 있는 녀석을 먼저 푸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 일단 떠나서 이것들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너네들이 지금 배웠던 이 내용들을 짜집어서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활용형 문제들이 순열과 조합은 중요하지. 뭐 이런 증명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거저 주는 문제라서 일종의. 그래서 딱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라는 게 이제 정해지는 유형들 몇 가지랑 그 다음에 짜집어서 만드는 문제들 대부분을 이제 앞으로 쭉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잘 푸는 방법은 뭐 딱히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야, 뭐 이거 공식 꼭 외워둬, 이런 유형 외워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다른 단원들은 사실 양치기가 중요하니? 뭐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해, 어떤 측면으로는. 근데 양치기가 필수는 아니거든.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닐 거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지. 근데 확률과 통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니까. 확률과 통계 단원은 또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어떻다? 진짜 양측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너네들이 접해봐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진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예요. 알았죠? 대신에 풀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길 바람.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 하나만 하고 시간이 애매하네. 뭐 잠깐 쉬었다까? 뭐 하나만 딱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마프 시너지 할 때 내가 안 보여줄 거야. 얘기할 거고 너네들만 지금 있으니까 할 얘기 뭐냐면 요거 지금 이거 요 녀석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항 정리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제 확통해서. 근데 수학하에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그 문제를 하나 보여주고 갈게.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세요 하면 얼마야? 답을 내시오 하면 15 쉽게 구할 수도 있어. 왜? 이게 15니까. 하지만 저 공식을 이용해서 6C2로 갈 수 있겠냐? 자, 공식을 외워보자. 조합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때 그 두 개의 조합이 어떤 꼴을 띠고 있어야 돼? 조합 앞에 있는 수가 똑같아야 돼. 조합 C 뒤에 있는 수가 1만큼 차이 나야 돼. 그러면 하나를 합칠 수 있어. 어떻게? 앞에 거는 하나 키워주면 되고 조합 뒤에 따라다니는 수, C 뒤에 따라다니는 수는 둘 중에 큰 녀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맞죠? 그럼 저기로 가보자. 두 개의 조합을 더하네. 어때? 조합 C 앞에 있는 두 수가 똑같네. 5, 5. 뒤에 거 1만큼 차이 나네. 그럼 하나를 합칠 수 있지. 얼마로? 앞에 거는 1 키워주고 뒤에 거는 큰 것 따라가면 돼. 6C2로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답은 15 해도 되고 보기를 보니까 3번에 6C2가 있어. 3번으로 답을 쓰면 되겠지. 그럼 2개, 3개 정도 더하는 것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걸까? 아니. 이런 식으로 더하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조합들 겁나게 많이 더하고 있어. 10개씩, 20개씩 더하고 있어. 그걸 다 더할래? 아니잖아. 분명히 간단하게 고치라는 얘기를 해서 이둘이 더해주면 6C에 2, 이둘이 더해주면 7C에 3, 이둘이 더해주면 8C에 4, 둘이 더해주면 9C에 5, 둘이 더해주면 10C에 6. 그래서 보기 1, 2, 3, 4, 5번을 보니까 4번에 예를 들어서 10C에 6이 있다. 그럼 그게 답이야. 근데 10C 6이 답이 없어. 그럼 뭐가 답일 수도 있어? 10C에 4가 답일 수도 있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게 이항 정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알아두세요. 한 번쯤은 봐두면 도움 될 거야. 물론 수하에서도 충분히 물어보고도 남는 녀석이다. 이항 정리에서는 이걸 한 번 더 활용을 하는 문제가 될 거고 지금 경우의 수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는 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런 녀석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는 합시다. 알았죠?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책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알았죠?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조합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뭐 바로 이거 한번 가볼까? 542번 문제인데 성인 2명, 어린이 5명 공영 관람을 위해 그림같이 A열의 3개 좌석, B열의 4개 좌석을 예약을 했대. 총 7명, 7자리. 뭐 빈자리 없다, 그치? 그때 어른은 각 열에 한 명씩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앉는다라고 한다. 자, 어른은 뭐 각 열에 한 명씩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앉는다. 어디 앉는다는 얘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앉는다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게 이 문과 사람들 나를 좀 이해시켜봐. 각 열에 한 명씩이면은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맞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인 한 명이 여기 앉았다 치면 다른 사람은 B열에서 양 끝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된대.
어쨌든 어른을 먼저 앉혀놓고 뭐 하자? 아이들을 앉히면 되겠네.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들어오냐면 지금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어떤 특수 상황이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순열도 조합도 공통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제한 조건이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누구는 이웃하세요. 이것도 제한 조건이야,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는 이웃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 조건이야. 근데 따로 빼놓은 거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 이따 따로 보고, 그 외 나머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먼저 누구부터 고민을 한다? 제한 조건이 있는 녀석들 먼저 고민을 합니다. 자, 어린이들한테 제한 조건이 있어.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이잖아. 어른한테 제한 조건이 있어. 어린이들한테 제한 조건이 있어. 어른들한테 제한 조건이 있다, 그치?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을 먼저 고민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선택합시다. A열과 B열에 성인 2명을 넣어줘야 되니까 성인들을 선택을 먼저 하자. 몇 팩? 2팩. 그쵸? 첫 번째 성인이 고를 수 있는 열 2가지. 두 번째 성인이 고를 수 있는 열 1가지. 2 곱하기 1, 이것도 좋아. 또는 열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나열시키자. 맞지? A열, B열을 나열. 2팩. 그 다음에 A열에 들어온 성인은 2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2C에 1 해도 좋고, 어차피 하나 뽑기는 중학교 때 한 거라서 그냥 2 해도 좋고. 그리고 B열에서도 둘 중 하나의 자리에다가 선택을 하자. 2. 그러면 어른은 끝. 이제 남은 자리들에 어린이를 배열할 건데 어차피 열이 다르든 똑같든 A2, A3, B1, B2, B3 이름이 다 있지. 그럼 어린이 5명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직순열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240 나올 겁니다. 맞냐? 너무 적은데? 아, 뭐야. 앞에 2이구나. 8이구나, 8. 얼마야? 960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4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됐지? 너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자, 아직까지는 비교적 쉬운 편이네요. 요거 풀어보자. 544번이요. 아, 이웃이구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가자. 다 알 거야. 들어보면.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을 뭐 하라고 해? 먼저 이웃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이 아니지. 동시 나열할 거야. 근데 이웃하는 것들을 뭐 해줘야 돼? 묶어주세요. 먼저 걔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열하면 됩니다. 굳이 먼저 나열 필요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들이 제한 조건이겠는데 걔네들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기초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오자. 어디로 가보냐면 너무 순열이다. 조합 가자. 조합. 뭐 어딨어? 방금 이건가? 이것도 맞네. 자, 515번. 너네 MP3 플레이어 써봤냐? 어느 MP3 플레이어에 발라드 3곡과 힙합 4곡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 시절 너네 모르지? MP3에 넣을 수 있는 노래 7곡, 6곡 밖에 없던 시절 너네 모르지? 한 12곡도 밖에 못 넣고 앨범에 14곡이 들어가면 그 앨범 다 못 넣어. 막 이러는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발라드 3곡과 힙합 4곡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 7곡을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한 번씩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7팩이야, 그치? 그런데 발라드는 2곡 이상 연속해서 듣지 않도록. 아, 제한 조건이 나왔다. 무슨 조건이야, 근데? 이웃하지 마세요네. 그러면은 제한 조건이 있는 발라드를 먼저 나열하는 게 아니지.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발라드를 제외한 나머지 힙합 4곡을 먼저 나열합니다. 몇 팩? 4팩. 그러고 나서 힙합들 사이사이에 발라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개의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 5개의 공간이 있네. 그 5개의 공간에다가 발라드를 집어넣는 거지. 맞지? 뭐 해줘야 돼? 2개, 3곡이야? 3자리를 선택을 해주면 돼. 그때 첫 번째, 2번째, 3번째 뽑았다 치자. 첫 번째 뽑힌 자리에 발라드 첫 번째 곡, 2번째 뽑힌 자리에 발라드 2번째 곡. 발라드 곡들은 다 다르겠지. 그럼 뭐야?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로 들어갑니다. 뽑는 순서에 따라 발라드 1, 발라드 2, 발라드 3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24고 5P의 3은 5, 4, 3의 곱이니까 60이고 계산해주면 1440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치? 이렇게 가는 게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보자? 이웃하는 것도 하나는 해보고 갈까? 왜 없냐? 없다. 뭐 섞어볼게.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아까 544였나? 자, 544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상황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져 갈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됐다 어렵겠지. 스텝 3까지 해야 된다. 내신 대비해서는. 의자 6개에 남자 2명, 여자 2명. 사람이 좀 더 적다. 빈자리도 있다는 얘기다. 그지? 그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골라주세요. 자, 뭔가 제한 조건이 들어왔네. 뭐야? 여자들은 이웃하라는 제한 조건, 남자들은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제한 조건. 맞지?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따로 빼놔야 되겠지.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먼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것들은 묶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뭐도 있어.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빈자리도 있다. 그래서 묶어서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자 둘 묶음, 빈자리 하나, 빈자리 둘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얼마야? 3팩 하면 안 되지. 그치? 왜? 3팩은 나열이고 나열은 순열이고 순열은 달라야 되는데 빈자리 2개 똑같잖아. 3팩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을 빈자리 2개를 가지고 왼쪽으로 넣냐 가운데로 넣냐 끝으로 넣나 직접 세어서 3가지 해줘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을 찢으면 안 되니까 여자 앞쪽 여자 뒤쪽 빈자리 사이 저 뒤에 몇 개의 자리가 있어? 4개의 공간에 남자들이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 둘은 당연히 다르잖아. P로 골라야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가 3팩으로 계산 잘못하는 거.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알았죠? 물론 이 문제에서 실수는 안 해. 복잡한 상황에서. 깜빡하거든 애들이. 아 맞다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건지 깜빡한 거야. 똑같은 건데 다른 건지를 몰랐던 거야. 어쨌든 계산은 얼마냐? 3 곱하기 12 36? 답은 1번이겠네요. 됐죠? 네. 아 맞다. 천재인데? 둘이 곱해줘야죠. 맞죠? 2팩 빠뜨렸다 내가. 그래서 70이겠네. 4번. 땡큐.
됐죠? 여자들끼리 나열도 해줘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랄랄랄라. 시험이 끝난 후 돌려받을 때.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냐? 545번. 답 얼마? 답 몇 번? 잘 모르겠나? 얼른 고민해봐. 이거 몇 번이야, 이거? 545번.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직접 세는 경우, 아닌 경우. 직접 세는 건 뭐야? 적어도 한 명의 응시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받으니까 한 명만 자기 거 받는 거, 두 명만 자기 거 받는 거, 세 명은 없으니까 네 명이 자기 거 받는 거를 세 개 더해도 돼요. 답은 돼요. 그것도 얼마 안 걸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뭘 먼저 봐야 돼? 어느 단어? 그렇지. 적어도. 그럼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자. 거꾸로 풀자라는 얘기라서 전체 방법의 수에서 뭐? 4명 모두 다 자신의 핸드폰 받지 못한 경우로 들어가면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24다, 그치? 4팩이다, 그치? 4팩. 근데 4명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이거 얼마야? 외우고 있나? 9. 기억나? 지난 시간에 우리 수영도 얘기했던 거. 2명으로 자신의 모자 못 쓰는 거, 한 가지 방법. 3명으로는 2가지 방법. 4명으로는 9가지 방법. 5명은 이 5명 때문에 사실 외우는 거거든. 5명짜리는 우리가 수영도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렇지, 44가지. 맞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은 15. 3번. 됐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이건 뭐야? 네. 다음. 네. 이건 쉽고. 또 이웃 하지 않는 건데 뺄까? 548번, 9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자, 548번 봐봐. 어때? 1, 2, 3, 4, 5, 6. 6개의 수가 있어. 근데 짝수들도 이웃하지 마세요야. 홀수, 소수들도 이웃하지 마세요야. 그럼 짝수 제외하고 홀수, 소수들만 제외하지 않으면 되나? 안 되잖아. 자, 그렇게 푸는 거에 폐해를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이렇게 치자. 그때 A들은 이웃하지 말래. B들도 이웃하지 말라 그러거든. 둘 다 이웃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푸세요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은 일단 이웃하는 말든 상관없는 CCC부터 나열을 하잖아. 그 다음을 잘 생각해봐. 그러면 A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여기 4개 중에 2개만 넣어야 되냐? 그거밖에 없어? 아니잖아. A가 함께 들어가도 되잖아. 왜? 그 사이를 B가 갈라줘도 되잖아. 꼭 여기서 A부터 만약에 먼저 나란다 쳤을 때 A를 이웃하지 말게 넣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풀 거면 A가 이웃하게 들어갔을 때 B가 그 사이를 끊어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그것도 염두에 두고 풀든가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다르게 가던가 그런 식으로 가란 문제야. 얘가 그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갈게요.
짝수들은 이웃하지 마세요. 짝수 뭐뭐뭐 있어? 2, 4, 6. 홀수 소수들은 이웃하지 마세요. 홀수 소수 누구 있어? 3, 5. 그럼 얘들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먼저 1을 딱 넣었다 치자. 그때 3, 5 좀 적으니까 얘들 먼저 고민한다 치자. 홀수 소수를 반드시 3, 5를 갈라 넣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3, 5를 한쪽으로 모으는 경우도 고민을 해보라. 그렇게 풀고 싶으면. 그럼 첫 번째 3, 5. 두 번째 3, 5. 세 번째 3, 5. 물론 3, 5 지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음. 2팩 2팩 2팩. 그 다음에 2, 4, 6을 넣을 때는 여기서는 사이사이에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4개의 빈자리들 중 3개를 순서 생각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3, 5 사이는 반드시 누군가는 끊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여기부터 먼저 고민을 하는 거야. 세 놈 중 누구 들어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세 개 중 두 자리를 골라주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쓸게.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됩니다. 되었음? 끝. 이렇게 푸는 거지. 됐냐? 답 나오나 근데? 이게 얼마야? 24, 48. 왜 이렇게 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6. 두 개니까 72. 더해주면 120.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할 수 있겠음. 끝. 됐죠? 끝. 어? 아, 3은 3, 5 자리에 사이에 2, 4, 6 중에 누가 들어갈래? 그거 고르는 거. 3시의 1. 색깔을 바꿔줄까? 여기 들어가는 거 먼저 고민한 거야. 3. 됐죠? 끝.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549번도 한번 풀어보자 했지. 549번을 먼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봐봐. 549번. 곱하거나 더하기가 아니야. 곱하기가 아니야. 곱해서 만든 수, 일종의 소인수분해처럼 그런 수는 3의 배수면 3이라는 소인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면 돼. 4의 배수를 만들고 싶으면 곱해서 만들 거면 2의 배수, 짝수를 적어도 2개 곱하면 돼. 물론 4 같은 4의 배수를 곱할 때는 하나만 곱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2라는 소인수가 2개 이상 들어가면 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열해서 만든 수가 3의 배수, 4의 배수거든. 자, 고민해보자. 각 자리의 수를 나열을 해서 만드는 첫 번째 3의 배수는 그리고 4의 배수는 그리고 5의 배수는 2의 배수 빠뜨렸다. 아이씨.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7의 배수 이런 것도 예전에는 있었다. 근데 요새는 없는데 어쨌든 마지막 9의 배수까지. 자, 가보자. 갑니다. 나열해서 2의 배수를 만들고 싶으면 누구만 보면 돼? 그렇지.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지. 1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짝수만 들어가면 돼. 자, 5의 배수는 뭐 하면 돼? 아, 너무 좁아. 옆에다 쓰자. 그렇지. 1의 자리만 보면 되고 뭐면 된다? 0이거나 5거나. 그럼 나머지 것들 다 알고 있냐? 자, 3의 배수 어떻게 돼? 오? 다 안 해? 뭐라고 해야 돼? 각자리 숫자라고 하자. 각자리 숫자의 뭐? 총합을 구해보지. 그게 뭐면 돼? 그렇지. 똑똑하네. 그럼 9의 배수는? 9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총합이 9의 배수면 돼. 똑같아요. 알았죠? 참고하세요. 기억해두세요. 72. 7, 2의 합은 9. 9의 배수. 8, 9, 72자. 맞지? 그래서 뭐 540 이런 것들도 또는 531 이런 것들도 9의 배수 맞을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냐? 4의 배수. 기억해? 4의 배수는 쭉 나열되는 거에서 누구만 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봐. 근데 자리 숫자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하나의 수로 보는 거야. 그때 얘가 뭐면 돼? 4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다른 자리들은 다 볼 필요 없어. 왜? 어차피 100 이상이니까 4의 배수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딱 예를 들어서 32. 그러면은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뒤에 게 0, 4. 4의 배수 되는 거지 뭐. 알았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일단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이게 좀 귀찮지? A를 구하고 싶어. 3의 배수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4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먼저 찾아줘야지. 그때 4개의 합이 제일 작은 거 1, 2, 3, 4 합은 10. 3, 4, 5, 6 제일 큰 건 4개 더해주면 합은 얼마야? 18. 그럼 우리는 4개를 뽑아서 합이 10과 18 사이에 있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 합이 얼마? 12인 거. 합이 얼마? 15인 거. 합이 얼마? 18인 거를 골라주면 돼요. 합이 12가 되는 거는 뭐 있겠네. 어떻게 되겠냐? 대충 그냥 2, 3, 4, 5 더했다 치자. 얼마야? 4야? 왜 이렇게 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 6 이게 10이다. 그치? 또 있어 없어? 또 있어 없어? 1 키우고 1 줄이고 1, 2, 4, 5 또 있어 없어? 더 없지? 이제는 중복될 거다. 끝.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 4팩. 됐지? 그 다음 합이 15인 거. 아까 대충 2, 3, 4, 5 더했을 때 14였으니까 이거보다 1 커지면 되지. 그럼 뭐부터 시작하자? 1, 2, 3, 4 6부터 시작해보자. 맞지? 2, 3, 4, 6. 그 다음 뭐 있어? 1 줄이고 1 키우고 1, 3, 5, 6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복입니다. 됐죠? 진짜 없나? 없네. 자, 그 다음에 합이 18인 거는 3, 4, 5, 6밖에 없었지. 그래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은 뭐야? 4팩. 그게 총 몇 가지? 총 5가지가 있겠네. 그게 A예요. 됐죠? 얼마야? 120. 난 B. B는 어디만 보면 된다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면 돼. 그러면은 B 만드는 방법의 수는 여기다 옆에다 쓸게.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뭐로만 고정? 12, 16. 1로 시작한 건 없지? 20으로 가자. 24 밖에 없네.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 32, 36.
4로 시작하는 거 가보자. 44? 하나밖에 없는데 4, 4는 못 쓰지. 탈락. 5로 가자. 52, 56. 6으로 시작하자. 64. 밖에 없네. 끝. 두 개 자리 바꾸면 안 돼. 이거는 4664 자리 바꾸면 안 돼. 이거는 고정시켜 놓고 그 앞에 두 개를 뽑자. 얘든 어차피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 두 개 썼으니까 남은 숫자 몇 개를 4개를 가지고 두 개를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넣는 방법을 쓰니까 4p의 2 그게 몇 개 있어? 8개야? 8개 있네. 끝.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216. 답은 4번.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 우리 마플로 가서 할 때 너희들한테 많이 물어볼 거야. 승진이랑 저기 준혁이는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몇 시야? 사전식 나열해. 이거는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사전 보지도 않는, 너네 세대를 데리고 무슨 사전식 배열을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제. 이거는 이제는 구시대로 넘어가서 사라져야 되지 않나? 사전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전을 왜 봐야 되는데? 그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되는데 굳이 사전을 왜 봐야 돼? 스마트폰 시대의 사전은 이제 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문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의예요. 물론 숫자 배열이면 그냥 크기 순이라고만 하면 되지. 사전식 배열은 좀 아닌 것 같아. 너네 사전식 배열 뭔지 대충은 알지? 이제 이건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일단 빼자. 하긴 해야 돼. 내가 안 나와도 돼, 안 해도 돼 한다고 뭐 그냥 빼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할 거고.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 순열만 풀었구나. 조합도 해봐야지. 요거 554번 아까 우리 증명했지? 이런 거 증명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요. 근데 빈칸 추론형으로는 나올 수 있고 빈칸 추론형에는 n번째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골 이용해서 막 통분하는 그런 풀이도 나올 수 있는 빈칸 추론형으로도. 근데 n번째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눌 수도 있어요. 맞죠? 그거 참고 좀 하시고 쭉 넘어가 보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활용형. 여기는 이거 선분밖에 없나? 이런 거 있다. 572번 가보자. 자, 너희들이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572. 자, 풀었어? 자,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간 A와 B가 숙소 근처의 식당 5군데 중에 각각 서로 다른 식당 3개를 정해서 3일 동안 하루씩 저녁 식사를 할 겁니다. 같은 시간에 근데 A, B가 저녁 식사에서 3일 중 2일만 만날 수 있도록. 야, 그럼 뭐 해야 돼? 이틀은 같은 식당을 가세요 라고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식당을 가는 이틀부터 먼저 정하고 거기부터 정해주고 나서 나머지 하루를 선택해주면 끝나겠네. 그래서 자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뭘 가지고 출발할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그냥 나열해야지 이게 다가 아니잖아. 제한 조건이 있는 건 먼저 생각하세요는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는 것부터 다시 고민을 하라고. 자, 1일차, 2일차, 3일차. 먼저 고르자. 뭐부터 고를래? 언제 같은 식당 갈래? 그거부터 골라야 되지 않을까? 맞죠? 먼저 3개 중에 이틀을 골라요. 순열이야, 조합이야? 고르기만 하는 거는 좋아. 그 다음에 골라진 거기에서 뭐 하면 돼? 같은 식당을 정해주면 되잖아. 자, 식당이 몇 개가 있다? 스몰 ABC 5개가 있다 시작. A, B, C, D, E라고 하자. 자, 그럼 같은 거 넣을래요. 여기에 똑같은 거 뭐 들어갈래? 여기에 똑같은 거 뭐 들어갈래? 5개의 식당 중에 뭐 하자? 2개를 골라주면 되겠네. 이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뽑는 것만 생각하자. 5개 중 2개를 뽑아야 돼. 아이고, 잘못 썼다. 5개 중 2개를 뽑아야 돼.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 근데 뽑아서 나열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OC2의 이펙도 괜찮아요. 나는 그걸 오히려 많이 쓴다. 난 순열 생각보다 잘 안 써. 어쨌든 P. 그럼 A, B 순서까지 고민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 여기 들어가는 것들만 골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남은 식당 몇 개? 3개 남았잖아. 그럼 남은 식당 3개 중에 AB는 뺐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A한테, 다른 하나를 골라서 B한테. 그러면 뭐 하면 돼? 3 곱하기 2 해도 좋고 3개 중에 2개를 한 방에 뽑으러 가도 좋고. 대신에 뽑을 때 뽑힌 순서에 따라 A, B 나열해줘야지. 뭐야? P야, C야? 또 P. 됐죠? 끝. 그래서 해보자. 3C에 2는 3. 6. 그래서 얼마예요? 360? 답은 2번. 됐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잘하네. 아유. 그 다음 해보자. 이건 쉽고, 이건 쉽고. 여긴 다 쉽다? 이건 뭐야? 이거 하나 풀어보자. 5, 7, 8. 기기. 볼까? 주머니에 서로 다른이네. 서로 다른 빨간색 공 3개랑 서로 다른 파란색 공 3개가 들어있다. 총 6개의 공이 다 달라요. 라는 얘기다. 그치? 빨간 공들도 다 똑같아. 보통은 빨간 공 3개, 단 서로 같은 3개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많은데 요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완전 다른 문제가 됐네. 어쨌든 신경 써보자. 그 다음에 문제 쭉 보자. 1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그때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의 개수가 더 많도록 공을 꺼내세요. 그럼 이건 뭐야? 방법의 수를 굳이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두 번째 것부터 고민을 하자. 자, 첫 번째 뭐 해? 하나의 공을 뽑을 거야. 뭐 뽑았어? 그럼 몰라. 두 번째 뽑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두 번째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빨간색 공보다 파란색 공이 더 많다는 얘기는 파란색 공이 무조건 2개냐? 아닐 수도 있죠. 왜? 파란색이 3개 다 나와도 되잖아. 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서 앞에 거를 고민을 해보자. 됐죠? 그럼 여기는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근데 그냥 2가지가 다야? 아니지. R과 B 해서 끝 아니지. 그치? 뭐 해야 돼? 빨간색 공 3개랑 파란색 공 3개 각각 다 다르다 그랬지. 그럼 6개 중에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빨간 거 하나 뽑고 파란 거 2개 뽑자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2가지로 나누긴 해야 되겠네. 경우의 수가 2개가 아니라 구분을 2개로 뭐? 빨간색 공을 뽑는 경우랑 파란색 공을 뽑는 경우로 3가지, 3가지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각각 위에서는 어떻게 돼? 빨간색 공 3개 중 하나 뽑았지. 그럼 빨간색 공 몇 개 남았어? 2개가 남았고 그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하나 뽑는 거야. 그럼 파란색 공은 몇 개 남았어? 3개가 남았고 3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동시에 뽑으니까 순서는 생각 안 하니 전부 다 조합으로 풀게요. 두 번째, 파란색 공을 뽑아도 마찬가지야. 곱하기야 이거. 파란색 공을 뽑아도 마찬가지야. 빨간색 공 하나 뽑자. 뭐야? 3C의 1.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을 뽑자. 파란 거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2개 다 뽑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반드시 앞에서 뭐 뽑아야 돼? 무조건 빨간색 공 하나 뽑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얘는 3C의 3.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하나랑 이렇게 곱한 거 하나랑 이렇게 곱한 거 하나를 더해야 되니까 결국 이 녀석의 합에다가 3배 하면 답이겠다, 그치? 그래서 이것만 계산할게요. 얼마야? 삭삭 6, 삭삭 3, 1. 거기다가 3배. 답은 30. 답은 1번. 됐죠? 끝. 됐니? 예. 그 다음에 대진표까지 가야 돼. 이게 끝일 건데. 여기지. 그치. 오케이. 대진표 쪽은 또 다른 유형이니까 패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조합 다 한번 풀어봤어요. 됐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유형이 남아. 그거는 참고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 너희들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빠졌는데 근데 아직도 시중 문제집들이 다루고 있어. 그럼 이게 내신에 나올까 안 나올까라고 하면은 나와요. 문제집에 있어서 나와요가 아니라 교과서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 그 출판사 한계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가 아직까지 넣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원래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봤을 거다. 분할과 분배라는 거. 분할이 있고 분배가 있어. 먼저 분할부터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막 P 쓰고 빵빵, 뭐 S 쓰고 빵빵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고 계산을 통해서 얻는 분할 정도만 남았거든. 분할의 예시 문제. 어떻게 가보냐면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예시로 갈게.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볼까? 쉬운 거부터 6명 있다 해보자. 사람 6명이 있어. 그때 3명, 2명, 1명의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그런 방법의 수를 골라주세요. 을로 바꾸자. 요거야. 이게 분할이야, 분할. 그냥 사람들을 뭐 하자? 쪼개자. 분할하자. 그룹으로 묶자. 이게 분할이거든. 자,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계산하면 돼? 몇 명 중 몇 명 뽑으면 돼? 6명 중? 그냥 3명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몇 명 남았어? 아직 3명 남아있잖아. 그 3명을 가지고 뭐 하면 돼? 2명 뽑으면 돼. 그럼 마지막 몇 명 남았어? 1명 남았지. 그 1명은 지 혼자 팀 넣어도 돼. 그래서 보통 그냥 이것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일단 통일성 좀 주기 위해서 일실로 계속 쓸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둘, 둘, 셋, 7명? 사람 7명이 있어. 그 7명을 2명, 2명, 3명. 이렇게 3개 조로 나눌 거야. 그 방법의 수는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만 보면 7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2명. 5명 남았지? 그 중에 2명 뽑으면 돼. 3명 남았지? 다 뽑으면 돼. 근데 이게 답이야? 아니, 답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처음엔 2명 뽑을 때 AB가 뽑히고 여기에 CD가 뽑히고 남은 사람 넣은 거랑 처음에 CD를 뽑고 AB를 뽑아서 나머지 넣은 거랑 사실은 2명, 2명 구분돼? 안 돼? 안 되거든. AB, CD로 뽑으나 CD, AB로 뽑으나 똑같아. 그래서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팩? 2팩으로 나눠줘야 답이에요. 다시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의 조가 있어? 2개의 조가 있지. 그럴 때는 뭐 해주세요?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사람이 6명이 있어. 이 6명을 2명, 2명, 2명의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6명 중 2명 뽑고 4명 중 2명 뽑고 2명 중 2명 뽑으면 끝이 아니지. 나눠야 될 거야. 뭐로 나누면 돼, 하빈아? 그렇지. 왜 나눈지를 잘 생각해봐. A, B, C, D, E, F랑 A, B, E, F, C, D랑 C, D, A, B, E, F, C, D, E, F, A, B, E, F, A, B, C, D, E, F, C, D, A, B. 2명 뽑아놓고 걔네들끼리 나열하는 방법의 수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는 거예요. 4개의 조를 나열하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둘, 셋, 셋. 몇 명이야? 둘, 셋, 셋. 10명이야? 10명 있어. 을 2명, 2명, 3명, 3명 의 4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 조조 같냐? 조로. 조가 이상하다. 조로 나누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돼? 아, 길다. 10C에 2, 8C에 2, 6C에 3, 3C에 3. 이게 끝이 아니지. 나눠야 될 거야. 뭐로 나눌까? (200) 200. 200으로 2번 나누면 돼. 그럼 둘, 셋 이런 식이면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알았죠? 그게 분할이고, 분배는 쉬워. 분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분할을 보면은 각각의 조의 역할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그 조의 역할 분배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교무실, 화장실, 복도 청소한다. 곱하기 3팩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A 도시, B 도시, C 도시로 파견 나간다. 3팩 곱하면 되고. 알았죠? 뭐 발표를 한다. 주제를 정한다. 3팩 곱하면 돼. 끝. 그게 분배예요. 알았죠? 얘는 조별 역할 분배라서 그냥 나열의 방법 수를 곱하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쉬워. 얘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 대진표가 남았어요. 이 대진표가 그 내가 말한 그 출판사에 교과서 마지막에 보면 그거 있지. 탐구해보기, 더 알아보기 뭐 요딴 거 있잖아. 거기에 그 출판사가 얘를 넣어놔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하고 있어요. 뭐 그 출판사를 탓할 건 아니고. 그럼 대진표 어떻게 만들래?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뭐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시는 풀이 써줄게. 이거는 쓰지 마. 근데 요 대진표를 보면 여기 이제 A팀, B팀이 붙는 거랑 B팀, A팀이 붙는 대진표는 같은 대진표야? 다른 대진표야? 사실 똑같은 대진표지. 만약에 뭐 1조, 2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이름이 없거든 항상. 그럼 둘의 자리는 바꿔도 돼.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묶어로 묶어주면 뭐만 고르면 돼? 2개의 팀만 골라주면 돼. 가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끊었어. 뭐 한 거야? 7개의 반을 먼저 이렇게 쪼개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2명이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이 2명한테 역할 분배 해줘야 되지. 어떤 역할 분배? 두 놈은 지들끼리 붙고 한 놈은 얘랑 붙여. 그럼 뭐 해주면 돼? 또는 헷갈리면 둘이니까 3팩으로 나누세요 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 일단 분할이니까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역할 분배. 그럼 세 팀 중에 한 팀은 골라서 어디로 넣자?
이걸로 넣는 거야. 오케이? 2명짜리 세 팀 중에 한 팀은 얘랑 붙이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팀은 지들끼리 붙으면 되는데 이미 조를 쪼갤 때 A, B, CD가 있으면 CD, A, B 해도 상관없지? 그럼 얘들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하시는 쌤들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 사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갑니다. 잘 봐. 나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밑에서부터 쪼개는 게 아니라 결승을 기준으로 일단 크게 쪼개는 거야. 결승을 기준으로. 그러면 왼쪽 몇 팀? 네 팀만 골라주면 되고 오른쪽 몇 팀? 헤이! 세 팀 골라주면 되겠네. 7팀 중 4팀. 남은 3팀 골라. 그러면 왼쪽에서는 뭐 하면 돼? 4팀이 넘어왔으니까 둘둘로 쪼개줘야 되겠네. 그래서 4C의 2 곱하기 2C의 2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주는 거고 오른쪽에는 팀이 들어왔으면 3명 중에 한 팀만 주면 되겠네. 왜? 부전승. 그럼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푸는 풀이거든. 뭐가 쉬운지는 너희들이 고민하세요. 알았죠? 35 곱하기 9에서 315가 나와요. 답이 없어. 뭐야? 나 뭐 잘못했어? 나 뭐 잘못했냐? 아씨. 자, 일단 계산할게. 이거 밑에 거 비교하지 안 되겠다.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 (315) 나와. 똑같죠? 얘든 풀이는 똑같아. 알았지? 알았지? 자,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 대진표 짜는 방법은 이게 답입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밑에 건 좀 지울게.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이게 아니었네. 그냥 대진표 짜세요가 아니네. 1번, 2번 뭐 이상한 거 얘기하잖아. 1번과 2번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쪽에 1, 2번을 넣거나 이쪽에 1, 2번을 넣거나. 그지? 그거라서 두 가지로 나누자. 1번 쪽에 1, 2번 들어갈 때 2번 쪽에 1, 2번 들어갈 때 그래서 1번 쪽에 1, 2번이 들어갈 때는 아까처럼 내가 한 것처럼 골라주면은 1, 2번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반 중에서 2반만 뽑아서 왼쪽으로 넣고 남아있는 3개 반을 골라서 몽땅 다 오른쪽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전에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를 이래서 똑바로 읽어야 돼. 글씨 하나 바꿈으로써 문제가 이런 미안해. 병신이다 그지? 자 다시 그러네. 1, 2번이 결승전 이전에 대결하는 일은 없도록이구나. 그럼 이쪽이든 한쪽에 1반 한쪽에 2반을 반드시 분배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일단 1, 2번부터 분배부터 하자. 1번이 여기 갈래? 2번이 여기 갈래? 2번이 여기 가고 1번이 여기 갈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왼쪽에 몇 팀? 5명 중에 3팀을 골라줘야 되고 오른쪽에 몇 팀? 2팀 다 골라서 넣어준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한 거랑 똑같이 가면 되겠네. 왼쪽 팀들 정하는 방법이었어. 오른쪽 팀들 나열하는 방법이었어. 끝났죠? 가자! (185번) 됐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분할과 분배의 방법의 수중 활용형 대진표 문제였어요. 알았죠? 그럼 이거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나누세요일 겁니다. 맞죠? 6명을 나누자.
적어도 한 명의 회원이 답사를 가려고 하면은 4개의 조로 나눠야겠네, 먼저. 그럼 방법은 뭐야? 2, 2, 1, 1. 맞지? 또는 3, 1, 1, 1. 그렇게 먼저 분할을 한다. A, B, C, D 수목원에 분배까지 해줘야 되겠네. 곱하기 4팩.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